네. 보셨다시피 법조문을 잘 보고 베끼면 돼요. 일단은 법조문 잘 보고 베끼시고, 두 번째는 법조문 안에 들어있는 용어들을 잘 밑으로 내려 쓰는 거예요. 언제든 툭툭툭툭 내려 써서 그 법조문에 내려 쓰는 그 용어에 대한 판례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판례 암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3페이지 있는 거 볼게요. 아까 여기 썼던 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마지막 묻는 문제 언제나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지 마세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노동법이라든가 경영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문장을 막 분석하고 있어요. 그 분석하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건 꽈락으로 이제 막 달려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묻는 문장, 마지막 문장 볼게요. 갑은 X의 을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원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기에는 행정소송이 너무 커요. 크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행정소송의 종류부터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행정소송의 종류는 3조에 있어요. 3조에. 그리고 4조에 있고요. 그러면 문제의 소재에서 행정소송법 이하동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다예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지,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지,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지,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제기할 수 없는 건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갑은, 자, 이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45조를 쓰면서 소거를 해 주셔야 돼요.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제기할 수가 없어요.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그러니까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총 4개의 소송이 있는데 3조에 의하면 그중에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행정법 45조 때문에 소거가 돼요. 아예.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에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인데 남아있는 건, 그래서 만약에 그게 취소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면 항고소송에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면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법적 성질론을 다시 검토해요.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그래서 공법관계일 때는 당사소송으로 가고 사법관계일 때는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들한테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너무 거기는 깊어요. 거기까지 물어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행정소송이 뭐가 있다 했더니 3조에 봤더니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있더라. 근데 기관소송, 민중소송은 45조 때문에 소거가 된다. 이거는 원고가 정해져 있어요. 기관소송의 원고는 무조건 지방자치단체 장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원고가 돼요. 기관소송은. 민중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만 원고가 돼요. 주민만 원고가 돼요. 주민만 원고가 되고, 이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만 원고가 돼요. 그래서 지금 갑은 일반 국민이잖아요. 일반 국민은 절대 여기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45조 때문에 소거했어요. 그럼 이제 가능성이 살아있는 게 여기 갈 수 있느냐, 여기 갈 수 있느냐인데, 이리 갈 수 있느냐의 기준은 뭐예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가 문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는 거예요. 처분이냐? 처분이면은 항고소송으로.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이거의 법률관계는 뭐지? 여기의 법률관계는 뭐냐? 그랬더니 법률관계가 공법관계다, 사법관계다. 그래? 공법관계면 당사자소송, 사법관계면 민사소송.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근데 여기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안 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기서 내죠. 여기가 되느냐. 이걸로 이제 내겠죠. 이걸 여기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래서 갑은, 자, 그 다음에 민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런 다음에 묻는 문제 그대로. 갑은 X의 을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에 대해 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첫째, X의 을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문제된다예요. 두 번째는 이 갑이 있잖아요. 갑이
지금 제3자예요. 갑이 제3자예요. 그래서 둘째, 기존 업자인 갑이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을 충족하는 문제가 된다. 항고 소송의 원고 적격을 하지 않고 그냥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이렇게 했다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취소과 무효확인 소송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했다가 처분이 맞다 그러면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을 충족하느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 첫째가 이제 2번 목차로 가죠. X의 의뢰에 대한 시법 응사원 면허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자, 문제의 소재. 이제 행정소법 가리고 이하 동법이라고 그랬죠. 자, 문제의 소재에서 자, 컴마 있죠, 컴마. 이 컴마라는 이제 법조문이 있고 컴마 있고 법조문이 있죠. 요 컴마는 준용에 대한 기호예요, 기호. 약속된 기호. 준용에 대한 약속된 기호예요, 이거. 그러면 동법 제38조 제1항 컴마 동법 제19조 이러면은 19조를 준용한다는 뜻이에요. 38조 1항이. 이게 약속된 기호예요. 그다음에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하면 그다음에 그 제몇항 할 때는 앞에 꼭 법 이름이 나와야 돼요. 꼭 법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냥 행정소법 제19조와 2조 1항 1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몇 호 앞에 법 이름이 없으면 그거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언급이에요. 꼭 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가로열고 이하동법 가로 닫고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쓰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와 했더니 앞에 이하동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 쓰거나 이렇게 써야 돼요. 법 이름을 앞에 안 쓸 때는 같은 법이란 말을 꼭 써야 되고 앞에 이하동법이라 한다 할 때는 동법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법 제38조 제1항 컴마 준용하겠네. 38조 1항에서 뭘 준용하지? 동법 제19조. 그 다음에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하면 이제 그러면 38조 1항하고 19조는 묶으면은 항고소송이 되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처분이란 행정처행하는 구체사실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예준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여기서도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부 공권력 행사와 그 밖에 예준한 행정작용 이렇게 서로 묶여지는 거예요. 이게요. 자, X의 의뢰에 대한 시법 응사원 면허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이거 왜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 표현? 목차에서 표현 갖고 왔죠? 대전제 다음에다가 목차 표현을 그대로 또 쓰는 거죠. 내려서 계속 내려쓰기 하고 있죠? 이게 법학 답안이에요. 내려쓰기 하는 게. 그래서 X의 의뢰에 대한 시법 응사원 면허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처분인지와 관련하여 X의 의뢰에 대한 시법 응사원 면허가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과는 법 집행소의 공권력 행사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부 그 밖에 예준한 행정작용 중에 그 밖에 이해준한 행정작용 아까 가르쳐드렸어요. 법규, 계획, 사실행위라고. 법규, 계획, 사실행위, 행정법규, 행정계획, 행정상 사실행위만 그 밖에 이해준한 행정작용이 돼요. 그렇다면 이 면허,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는 행정법규에도 해당하지 않고 행정계획에도 해당하지 않고 행정상 사실행위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공권력 행사로 가는 거 이게. 공권력 행사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 이게요. 그러면 공권력 행사인지 문제된다. 그럼 다음은 2번 목차가 뭐예요? 문제된다가 목차로 다시 또 떨어지죠. X의 의뢰에 대한 시법 응사원 면허가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여기서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요거는 무조건 다 법 집행이에요. 행정작용은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전부 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인데 그 성질이 공권력의 행사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로서의는 성질 조사니까. 따라서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이 말은 달리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논리문이기 때문에 선후 관계가 없어요. 논리는요 원래. 그럼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행정청의 특정 사항에 대한 공법상의 행위 이렇게도 읽힌단 말이에요. 이게 행공특인데 행정청의 공법상에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이 말은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청의 특정 사항에 대한 공법상의 행위 이렇게도 읽힌다고요. 그러면 행정청의 특정 사항에 대한 공법상의 행위가 뭐예요?
바로 뭐 앞에 있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위죠. 이게 그러니까 이 판례는 문구 하나하나를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이 다 받아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자 그게 그러니까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까지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집행위예요. 그럼 의로서의 자 성질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을 명하는 성질, 법규에 의한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성질,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권리의 설정을 명하고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요거는 뭐에 의해서만 명할 수 있어요? 법규에 의해서만 명하죠. 그래서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한다 하고 있죠. 명하기. 그다음에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기죠. 이렇게. 그럼 요게 뭐와 연결돼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 하나, 요 둘, 요 셋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일이 넘어가는 거냐? 아니면 이 셋 외에도 점점점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종래에는 과거에는 여기까지만 된다라고 이걸 열거적, 제한적, 판례 내에서도 열거적으로, 제한적으로 봤었어요.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야라고 넘어간다고 봤다가 지적 공부, 그러니까 토지대장상의 지적, 정정, 지목 정정, 지목 정정. 그다음 뭐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물 현황 정정. 이 현황 정정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게 열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처분이 지속이 대상이 처분이 안 됐는데 이게 열거적으로 봤다가 아니다. 이거는 예시적이고 플러스 알파로 더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뭐다?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다라서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게 네 번째로 이걸 만들어졌어요. 이걸 판례가.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엄청 나왔어요. 여기 한동안 시험 문제 엄청 나왔어요. 여기요. 지목, 정정. 이 지적, 지목은 토지대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건축물 현황은 건축물 대장이 있고. 그러면 이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에 이런 정정하는 걸 이걸 뭐라 하냐? 공증행위라고 그래요. 이거를. 공적 장부잖아, 이게. 공적 장부의 등재행위잖아요. 공적 장부의 등재행위를 공증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이 공증행위가 강학상 공증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강학상 공증이 되려면 법적 효과를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럼 법적 효과 발생한 게 있느냐 했더니 실권 밀관이어서 국권 직관에 해당하여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해서 이걸 플러스 알파로 이거 하나를 더 인정을 해줘요. 요거.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판례. 그래서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등 의무의 부담이나 기타 범죄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이렇게 등자가 들어갔죠. 그럼 이 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복수이기 때문에 등을 붙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 위에도 있다는 측면에서 등을 붙인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세 가지 복수가 있었기 때문에 등이었어. 그랬다가 지금은 이거 외에도 플러스 알파로 요게 있기 때문에 등이야.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굉장히 독특하죠. 재밌죠. 이게 판례를 알면 훨씬 재밌어요. 행정법은.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안의 경우를 볼게요. 판사 이렇게 오죠. 판사. 판례 사안의 경우 XAC의 버스 운송사업 면허는 자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이죠. 주어진 법조문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이죠. 법규죠.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을 명한다. 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하여 누구에게 특정 사항에 대하여 즉 을이라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시외버스 노선에서의 이게 특정 사항이죠. 특정 사항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을 명하죠. 운송 독점적인 운송 사업권의 설정을 명하는 행위이다. 제 말대로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말을 만들어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서 판례 문구 그대로 배열하는 것에 불과해요.
이렇게 판례 문구 그대로 배열이 되면은 사안포섭이 되는 것이고 판례 문구대로 배열이 안 되면은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그 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구 배열이 잘 되고 있죠. 설정을 명하는 행위죠. 그럼 설정을 명하는 행위는 뭐와 관련돼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죠. 행위로서 뭘로 가요? 목차로 넘어가죠. 목차로. 행정처행하는 구책사실에 관한 법칙의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행정처행에 관한 구책사실에 관한 법칙의 공권력의 행사이다. 그 다음에 이 권리 설정을 명하는 행위를 강학상 특허라 그래요. 그래서 이를 강학상 특허를 한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강학상 특허인지 여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를 강학상 특허를 한다. 그러면 문제의 소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소결이 필요하죠. X의 의뢰에 대한 10% 사업 면허가 항고소행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X의 의뢰에 대한 10% 사업 면허는 항고소행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예요. 자, 항고소행 대상이 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송의 길이 두 길로 이제 나뉘어져요. 무효 확인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취소 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원고 적격을 검토해 줘야 돼요. 기존업자. 제3자인 기존업자의 원고 적격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소기간의 도가가 문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가 않아요. 엿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설문에 표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문제를 봤더니 제소기간과 관련된 표현 자체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소기간이 도가 됐다고 평가할 만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그 경우에는 제소기간 도가가 안 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제소기간의 도가가 문제되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제소기간이 도가 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돼. 이렇게 가정적 판단을 한 다음에 들어가더라고요. 가정적 판단이 없어요. 법학에는.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길인데 그중 1위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명백하게 평가하면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소기간의 도가가 문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의 확인만으로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취소송의 제기가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보다 더 실효적이다. 실효적이라고 쓰는 거예요.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더 실효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실효적이냐. 입증 책임의 부담이 없어져요. 원고가. 위법성 확인만 하면 입증 책임의 부담이 없어져요. 취소는. 그런데 무효확인 소송은 위법성이 확인되더라도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라는 입증 책임을 원고가 지게 돼요. 근데 입증 책임이라는 게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패소한다라는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지면 원고 패소 확률이 부쩍 높아지는 거고 피고가 입증 책임을 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피고가 패소할 확률이 부쩍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위법성의 정도를 원고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인용 판결을 받기가 매우 힘들어요.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가 더 실효적이에요. 위법성의 정도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취소송은 위법성의 확인만으로 인용이 나와버려요. 그렇다면 기존업자인 갑이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을 충족하는지 여부.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찾아서 보고 베끼세요. 그럼 행정소법 제12조 제1문이 있어요. 이하 동법이라고 했으니까 동법이라 할게요. 동법 제12조 제1문을 찾아 보고 베끼는 거예요. 비치법전 있잖아요. 아니 우리한테는 비치법전을 줬는데 왜 비치법전을 보고 안 베끼냔 말이에요. 막 외워서 쓰려고 그래요. 외워서 쓸 필요도 없어요. 거기 가서 딱 시험장의 쟁송법 이제 시험장 가자마자 비치법전 주면 행정소법 부분을 딱 이렇게 접어놔요. 그냥 쫙 접어놔요. 반을 접어놓고 그것만 딱 반을 접어놓고 그럼 이제 감독관이 그러거든요. 열어보지 마세요. 그럼 딱 거기 접어놓고 있어요. 그냥 거기다가 행정소법에다 딱 접어놔요. 행정심판법 딱 접어놓고 그리고 접어놓고 이제 시험 딱 진행이 되면은 행정소법 아예 펼쳐놓고 이제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12조 제1문을 보고 베끼는데 보고 베낄 때 조사가 에 의하면이라고 보고 베낀다고 했어요. 에 의하면 하고 그냥 보고 베끼면 돼요. 취소는 처분의 취소가 본사에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 업자인 갑은 X의 의뢰에 대한 10% 사업 면허의 제3자예요. 직접 상대방이면은 원고 적격을 논할 이유가 없어요.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면 100% 원고,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면 100% 원고가 아니에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거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요거를 수범자 이론이라고 해요. 수범자 이론. 수범자 이론에서는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 100% 원고,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 100% 원고 아니야.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제3자 행정행위가 발견되고 그다음에 규범 해석론이라는 게 이제 정립이 돼가지고 제3자 중에 침익적 효과를 받는 제3자가 있을 수 있다. 누군가한테는 수익적 처분이지만 제3자 다른 누군가한테는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올 수 있다. 근데 그 침익적 효과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라는 침익적 효과일 수도 있고 반사적 이익의 침해라는 침익적 효과일 수도 있다. 법률상 이익의 침해일 때만 법률상 이익의 침해는 취소로 인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라고 평가를 해주고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받는 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있는 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제3자가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는지 반사적 이익을 갖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례를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업자인 갑이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을 충족하는 죄와 관련하여 첫째,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가 문제된다. 이게 규범 해석론이에요. 이게 규범 해석론으로 어느 범위 내에서 법률상 이익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상 이익의 범위하고 내용을 평가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규범 해석론이죠. 그래서 이 목차가 반드시 필요해요. 제3자가 나오면.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둘째, 기존 업자인 갑이 X의 의뢰에 대한 시행사업 면허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있는 자인 문제다. 이건 뭐예요? 법률에 있는 규정 그대로 갖다 베꼈잖아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니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있는 자인지 문제되죠. 그 대신 처분의 이름을 사례에 주어져 있는 처분 이름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기존 업자인 갑이 처분 이름 X의 의뢰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그 다음에 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있는 자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보고 베껴요. 내려가면서. 그러면 2번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 자, 통설과 판례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취소의 기능과 관련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구제설에 의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죠. 그러면서 그 법률의 범위를 처분의 근거 법률의 관련 법률까지 고려하죠. 이게 통설이죠. 사안의 그러면 근거 법률은 뭐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죠. 왜 이렇게 썼냐면 배점이 앞부분에 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이렇게 뭐예요? 좀 길게 여기서도 학설, 판례, 검토, 사안의 경우 학판 검사로 써야 되는 걸 이렇게 썼어요. 굉장히 간략하게. 왜? 점수 때문에. 3번. 그럼 기존 업자인 갑이 X의 의뢰에 대한 시행사업면허 취소할 법률상 있는 자인지 판례. 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해석상. 근거 법규 뭐예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죠. 자, 근거 법규 해석상 자공 경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취지라면 자공 경보 보호하는 취지라면 기존 업자의 경영상 이익에 보호하는 무관하다. 이건 뭐예요? 이 침해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라는 거죠. 그러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상 불합리 방지, 과경불방,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상 불방, 불합리 방지의 취지라면 기존 업자는 자신의 경영상 이익의 침해가 무슨 침해? 법률상 이익의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경쟁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경쟁자 소송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들은 경업자 소송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경쟁자 소송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는 왜 경쟁자 소송이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 경쟁의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경쟁의 성질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냐, 과당 경쟁이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냐, 과당 경쟁이냐, 이걸로 경쟁의 성격을 규명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면은 그거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이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없다. 과당 경쟁이라고 평가되면 그때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소결에 들어가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근거 법규. 자,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판례가.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에서 근거 법규에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당해처분의 근거 법규가 당해처분 판례에 당해처분의 근거 법규 해석상 이거를 내릴 때 당해처분을 그 설문에 있는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근거 법규의 해석상. 근데 그 근거 법규가 뭐였냐면 여객 자동차 운수사법 제1조와 같은 법, 여기서 동법이라 안 하니까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상. 아니 제 말대로 쓰는 게 아니라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있잖아요. 배열하는 거 배열. 당해처분의 근거법규 해석상 요거를 당해처분은 뭐예요?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죠. 근거법규가 뭐예요? 근거법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제1조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상.
해당 업자들 사이 과당 경쟁이란 경영상 불합리를 방지하는 취지가 있으므로 기존 업자인 갑은 X의 의뢰에 대한 시범 응사한 면허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있는 자이다. 그죠? 불합리 방지의 취지라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 어떻게 이 해석상 과당 경쟁이란 경영상 불합리를 방지하는 취지하는 거죠. 어떻게? 자 볼게요. 6조 1항 1호 앞에. 6조 1항 1호 이 참조조문 여객자동차 원수사법 제1조 목적 제6조 면허 등의 기준에 봤더니 1항 제1호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자, 수요와 공급에 적합하면은 과당 경쟁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적합하게 하라고 근거 규정이 과당 경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법률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수요와 공급에 적합할 것. 수요와 공급의 적합 상태를 우리가 이퀄리브리움, 그죠? 그거를 균형 상태, 균형 가격이라 하죠. 그 시장의 균형 가격, 균형 상태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쟁의 과당성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과당 경쟁이란 경영상 불합리 방지 취지 규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면 과당 경쟁이란 경영상 불합리 방지 취지다 그러면 수요 공급 규정만 찾으면 돼요. 수요 공급 규정을 찾아서 쓰면 그게 답이에요. 사안의 경우에서. 그 다음에 설문에서도 만약에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모의평가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분뇨 처리 수거업 사건인데 거기서는 참조조문을 안 줘요. 참조조문을 안 주면서 표현으로 줘요. 설문의 표현으로 분뇨 발생 지역, 그다음에 분뇨 발생 지역 내의 업체 수 이런 거는 뭐예요? 수요 공급이잖아요. 그것도 업체 수와 거기에서 분뇨 발생의 총량 1년에 몇 톤이 나오는지 분뇨 이제 그러니까 가축들의 똥이죠. 똥 이런 거 몇 톤이 나오는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이 수요 공급이죠. 그걸 가리키는 용어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과당 경쟁으로 여러분들이 사안포섭을 하시면 돼요. 또 과당 경쟁은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자꾸만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교재 혹시라도 저 말고 교과서 행정쟁송법 교과서를 보면 강학상 특허는 과당 경쟁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있고 강학상 허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게 뭐예요? 강학상 허가예요. 그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 강학상 허가고 과당 경쟁으로 한 경영상 불합리 방지를 하고 있는 게 강학상 특허가 맞긴 해요. 그게 그런데 강학상 허가는 반드시 그러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냐? 아니에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아니고 상권을 보호해주는 강학상 허가도 있어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담배 소매업이에요. 거리 제한 있는 담배 소매업 있잖아요. 이거 길거리에 그 가판점, 그 가판대는 200m를 떼야 되잖아요. 그거는 과당 경쟁이란 경영상 불합리 방지예요. 그건요. 근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거리 제한이 없어져요. 그래서 같은 건물 1층에 담배집, 2층에 담배 가게, 3층에 담배 가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리로만 나오면 200m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기존 업자인 소결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3번. 그럼 마지막에 이제 문제의 소재로부터 출발했잖아요. 로마자 3번이. 그러니까 마지막 4번에 소결이 필요하죠. 이 소결은 로마자 3번 목차를 그대로 쓰면 된다고 그랬죠. 기존 업자인 갑은 시성의 원고 적격을 충족한다. 그 다음에 로마자 1번에서도 문제의 소결로 출발했으니까 로마자 4번에 설문의 해결. 갑은 을에 대한 시부등사한 면허 대상으로 취소를 제기할 수 있죠. 이게 끝이 아니죠.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 답이죠.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반드시 써주셔야죠.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문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흘러가는 이 틀들이 동일하죠. 매번 흘러가는 틀이 매번 동일해요. 이 틀들을 기억을 해주세요. 흘러가는 틀을. 자, 이문도 뭐냐면 마지막이죠. 마지막. 갑은 제명 의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갑은 제명 의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것도 똑같죠. 풀이 방법이 행정소송이 뭔지를 먼저 얘기해 줘야 되겠죠. 행정소송법 가로고 이하등법 제3조에 하면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다. 그 다음에 갑은 동법 제45조에 갑이 누구의 갑은 의회 의원이죠. 의회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이라
시장, 군수, 구청장도 아니고 주민도 아니에요. 따라서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왜 이 문제를 냈냐면 저 이 문제 왜 냈는지 알아요라고 요 한 문장 쓰면은 가산점을 아주 풍족하게 받아요.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헌법 제84조의 명문 규정으로 인정된 통치행위다. 그 유명한 명문 규정으로 인정된 통치행위예요, 이게. 그래서 사법심사권의 행사가 제한돼요. 국회의원은. 그래서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소제기가 못해요. 헌법 84조 때문에. 그렇다면 지방의원의 제명 의결도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여자 갑은 제명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와이구 의회의 의원직 제명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그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계속 이리로 돌아오잖아요. 이 큰 틀로 계속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으니까 자 대전제로 출발해서 뭐뭐인지 문제된다고 썼으니까 이걸 뭐라고 쓴다? 문제의 소재라고 한다. 이 목차를. 요거 목차를. 명패, 이 명패를 문제의 소재라는 명패를 딱 하니 걸어둔다.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는 이제 문제된다가 여부로만 바꿔주면 로마자 2번이 되죠. 와이구 의회의 의원직 제명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그런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관련해서는 대전제가 또 있다는 거죠. 동법 제38조 1항 컴마 동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하는 구책사실한 법칙평으로서의 공권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이전의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와이구 의회의 자 뭐냐면 자 목차를 그대로 빼내는 거예요. 뭐뭐와 관련하여 이럴 때는 이제 목차를 그대로 빼내는 거예요. 와이구 의회의 의원직 제명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처분인지와 관련하여. 첫째, 와이구 의회가 행정청인지 문제되죠. 보통 행정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갑자기 의회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행정청인지 문제된다. 둘째, 의원직 제명 의결이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문제된다. 공권력의 행사인지 문제된다로 물어보는 거지 다른 걸로 물어보려면 그 밖에 이전의 행정장을 물어볼 때는 뭐가 돼야 된다?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상 사실행위 때만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공권력 행사로 물어보고. 그러면 첫째 문제된다. 와이구 의회가 행정청인지 여부죠. 이때는 이제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 판례를 그대로 그냥 쓰면 돼요. 학설의 대립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비치법전 동법 제2조 제2항 있죠. 동법 제2조 제2항을 보면은 행정청이란 뭐뭐이다 이렇게 쓰질 않죠. 행정청이란 뭐뭐다 이렇게 정의로 되어져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행정청에는 뭐뭐가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독특하지 않아요? 아니 2조가 정의 규정인데 2조 2항의 행정청의 정의가 S는 뭐뭐다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고 S에는 뭐뭐가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을 법법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 권한의 이임 또는 이탁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및 그 기관, 그 다음에 사인이 포함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행정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만 가리킵니다. 그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공단체에 관한 법률이 공공단체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거기에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만 가리켜요. 그럼 공공단체의 장은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인은 뭐예요? 사인은 앞에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와 공공단체의 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사인이라고 그래요. 행정법 2조 2항에 의하면. 2조 2항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법학에서 말하는 이 용어하고 용어 놀이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으로 갖고 있는 용어 놀이가 불일치해요. 이게 불일치한다고. 그래서 LH공사 같은 경우 있죠.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LH공사는 행정기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소송으로 올 때는 뭐라고요? 공무수탁 사인이라고요. 이 본법을 적용하는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는 공무수탁 사인이 돼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뭘로 보여요? 공공기관으로 보이죠. LH, SH, LH 전부 다 공공기관을 보이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르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머릿속에 기억해놔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럼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 동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행정청의 개념은, 자, 행정청의 개념은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청이란 뭐뭐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 명의 행정청에 해당하는 세 명을 뭐라고 했어요? 기납적으로 지금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납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그 다음에 사인,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를 얘한테 부탁했잖아요. 그럼 사인의 입장에서는 공무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 수탁 사인이라 하죠. 공무를 받은 사인이다. 그래서 행정기관, 공공단체 기관, 사인, 이렇게 네 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네 명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이걸 눈에 보이는 걸 뭐라 하냐? 피직이라고 그래, 피직스. 우리 눈에 보이는 걸 피직스라 그래요. 근데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하나로 설명하고 싶어요. 그거 뭐라 그래요? 메타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메타피직스예요. 이게 연역이에요, 바로.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이 피직스들을 아우르는 메타 피직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역적. 그걸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다?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행정청의 개념은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에 관한, 자, 기능이 뭐예요? 의사결정 기능. 그 다음 결정된 의사의 외부적 표시 기능.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글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예요. 글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글이 없어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대충 그런 것 같아라고 덩어리째로 표현되는 글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법학에는. 그러면 그러면 사안의 경우를 봤더니 자,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될 수가 없어요.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될 수가 없어요. 국회도 국민에 대한 원칙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 권한 자체가 없어요. 물론 국회 사무처가 있긴 하죠. 자기 직원들에 대해서. 그러나 국민에 대해서는 없어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방의회는 딱 두 경우에만 행정청으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딱 두 경우에만. 첫 번째, 자기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 또 자기 소속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견, 이럴 때만 행정청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딱 두 경우에만. 그래서 지방의회는 기능적으로 그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이나 그 소속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에 있어서 그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행정청이에요. 근데 행정청인데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가운데 의사가 결정된다 해서 합의제 행정청이에요. 합의제 행정.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를 요구하는 게 합의제 행정청이에요. 그럼 합의제 행정청은 뭐예요? 집단 지성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므로 그것이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불가변력이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기소권과 소추권에 관해서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국회에서의 의결 절차상에 흠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또 의결 절차상. 그래도 헌재가 그걸 무효 안 시켜요. 그런 의도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래서 그게 무슨 이상한 짓이 아니라 그게 법학의 기본 전제예요. 그걸 알면서도, 법학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알면서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비판할 게 뭐 있어? 그럼 자기들이 헌재 재판관 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합의제 행정청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안의 경우로 가야죠. 사안의 경우 와이구의회는 그 소속 의원 갑에 대하여 의원직 제명 의결을 했죠. 그러니 와이구의회는 행정청이죠. 이렇게 해주고, 그렇다면 자, 행정청이 됐어요. 그러면 의원직 제명 의결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면 틀림이 없죠. 법 집행의 이 법은 지방자치법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은 뭐예요? 갑에 대한 제명 의결. 그 다음에 행정청은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갑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을 적용하여
제명 의결을 했으니까 그걸 한마디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위죠. 근데 그 성질이 의로서의 그 성질이 공권력 행사이냐는 거죠. 그래서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공권력 행사인지를 검토하려면 판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공, 특법, 권익이 국권 직관이다. 그러면 사안의 경우 지방의회가 그 소속원 갑에 대하여 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를 이유로 행하는 의원직 제명 의결은 자 여기서 이제 공부죠. 이게 의원직에서의 신분 박탈이라는 효과. 자 제명이라는 것 자체가 제명이라는 자체의 뜻이 신분 박탈이에요. 제명은 신분 박탈을 말하는 용어예요. 따라서 의원직 제명이니까 의원으로서의 신분 박탈이죠. 신분 박탈의 효과를 지방자치법 88조 제1항 제4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앞에 참조조문에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4호를 보면 제명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명은 뭐예요? 신분 박탈은 그 효과가 그 문구로 바로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죠. 뭐예요? 기타 범칙상 효과가 직접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래서 직접 법률상의 효과가 직접 발생하고 있잖아요. 신분 박탈의 효과가 지방자치법 88조 제1항 제4호에 직접 발생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 국권 직관이므로 주어로 넘어가서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적 공권력 행사이다. 즉 위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내려서 쓰시면 된다고 인지 여부. 마지막에 문제의 소재 출발했으니까 소결. 자, 목차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되죠. Y9의 의원직 제명 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럼 마지막 문제 소재에서 출발했으니까 설문의 해결. Y9의 의원직 제명 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갑은 제명 의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했으니까 제기할 수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답을 써주시라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